안녕하세요. 다음 포털의 교사 카페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심으로 2023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법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수개혁은 현재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9%를 조정하는 것과 현재 지급률 1.77%를 조정하는 방법이 모수개혁이 되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수개혁은 짧은 기간에 가능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손쉬운 개혁 방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는 임시방편의 개혁이 되어 연금 적자 재정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며, 구조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걸리고 복잡한 개혁이 되지만 그래도 진정한 개혁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모수개혁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95%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구조개혁 가능성은 5%의 확률 정도로 내년도 연금개혁에서는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모수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첫째, 기여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기준소득월의 9%를 납부하던 금액을 연도별로 상향하여 11%까지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현재 연금 지급률이 1.77%이고 35년까지 1.7%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을 50년까지 1.2%로 내리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65세에서 68세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공무원의 소득을 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1.5배로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기준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39만 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아무리 기준소득월액이 높더라도 539만 원의 1.6배인 862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1.5배가 되면 808만 5천 원까지만 소득이 인정되게 되면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섯째, 수령 시기를 연장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6%로 증액시켜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으로 200만 원 받아야 할 사람이 수령을 1년 늦추면 212만 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자의 경우 예상되는 모수개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즉,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둘째, 지급액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연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상 금액은 지급을 정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족연금 지급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현재 유족연금 60을 50%로 낮추고 부부가 동시에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30%를 25%로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수개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여율과 지급률이 같아야 통합을 하더라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의 기여율 4.5%, 지급률 1%와 공무원연금 기여율 9%와 지급률 1.77%의 너무 큰 격차로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둘째, 통합을 하게 된다면 퇴직수당을 없애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지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지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재정 부담이 가중됩니다.
재정 적자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므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공무원 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공무원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수령액에서 기초연금만큼 차감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만 기여율을 낮추어 향후 국민연금과 통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기초연금 재정 부담 및 연금 재정 적자 폭의 증가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구조개혁으로 국민연금 통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고는 구조개혁을 할 수가 없으며 효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다 보니 5년제 대통령 제하에서는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만 추진하다 보니 연금개혁은 매번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개혁 성공을 위해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인구 구조 및 세대별로 국가에서 정부 부담금을 증액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지금과 같이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연금 수령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모수 개혁보다는 연금 구조 개혁을 해야 하며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적,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준비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대 정부 부담금의 비율을 선진국들 비율만큼 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세수 증가액, 날짜 배기 공사에서 흑자는 금액 등을 공적연금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셋째, 세대별 형평성을 위해 목적세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세를 신설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넷째, 기여금 납부기간 36년 폐지하여 재정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 수령자도 수령액의 1%를 기여금으로 평생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드리면서 2023년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